네, 손성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성희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본질의 때 염화칼슘 구입 내역서 3년치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 설명드릴 때 제가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네. 그 구입 내역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것, 어디에서 어떤 업체로부터 샀는 것, 세부 내용을 말씀하시는 예, 거는 그거를 좀 달라고, 분량만을 원하시는 게 그걸 아니고요.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좀 말 전달이 좀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천에 그 차량 제설 진지를 9월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염화칼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했어요.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염화칼슘 성분보다 개선된 게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거든요.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친환경적인 제설을 통해서라도 예.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일반 칼슘, 염화칼슘보다 한 1.5배 정도 비싸죠. 종전에는 그 정도 차이가 네. 났는데요. 최근에는 톤당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뭐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친환경은 뭐 톤당 43, 4만 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은 뭐 38, 9만 원. 네. 그 정도 가격 차로 최근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31개 시군구 지자체마다 파주시는 몇 톤, 뭐 다른 지자체는 몇 톤 이렇게 보유하라고 하는 정해진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장량은 있는데 네. 경기도 권장량은 18,000톤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부족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 확보 계획이 있기 예. 때문에 지금 그 10,000톤 내외 오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899톤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연간 제설할 때 쓰는 양이 한 10,000톤 정도 되니까 그 올해 겨울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는 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양이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기에 네. 따라서 예. 뭐 강설이 많거나 횟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런 변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네.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염화칼슘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돼 있죠. 염화칼슘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 아주 큰 단점이죠. 습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습도에 약해서 바로 굳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죠. 네. 8월과 9월에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로 인해서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염화칼슘 뭐 이렇게 보관하는 딱히 이유가 있는가요? 딱히 이유는 없고요. 지금 질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그 구입 당시에 이중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를 깔고 그 다음에 방수 천막을 씌우고 그 위에 차광막을 덮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뭐 습기로부터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외벽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뭐 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은 뭐 지붕 가리개나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공간을 건축하거나 이러는 비용들이 제 판단으로는 뭐 전쟁기지 개소당 수십억 원씩은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하는 그 뭐 1년, 2년 정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밀폐되고 또 습도로부터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 9월에 그 습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의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혹시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혹시 점검 이력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염화칼슘이든 친환경 제설제든
그 보관 기간이 1년 이내에는 그렇게 경화 성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잔량 중에도 지금 3,799톤이 작년 정도에 구입한 지금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번 다시 잘 네. 점검을 해서 제설 작업에 그 활용하는데 차질이 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1년, 2년이 관계없다고 하셨는데요. 예. 요거 한국수입협회 제설분과위원 회장 박재상이라는 분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야외에 방치할 경우 보름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는다. 제설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려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실내 보관이 필수다. 라고 제설협회 제설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랑 좀 이야기가 좀 상반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현장에서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한번 정확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10,000톤이면 4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선이라는 것도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뭐 올해 20억을 세웠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뭐 22억 물가 상승률 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당초는 편성을 하지만 유동적인 그런 일기 변화 요건에 따라서는 증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제설제 특징들을 보면 습기에 굉장히 약한데 여기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면 1톤씩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적재를 해 놓잖아요. 예. 여기 지금 혹시 몇 단으로 적재가 되어 있습니까? 4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4단이죠. 예. 이게 5에서 6단 이상이 되면 눌림 현상이 발생해서 제설제가 또 굳어버리거든요. 그럼 파주시에서는 지금 10,000톤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로도 구매를 하게 되면 5단, 6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전지기지 부지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앞에 거는 사용을 하니까 10,000톤 범위 내에서는 뭐 네. 항상 그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예. 그 민선 8기 이전에 금촌 제설 기지에 그 제설 장비와 제설제를 실내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지붕을 좀 만드는 것을 좀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는가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이후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하남시에서 요 제설제 보관 관련해서 구매 금액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19억 정도를 들여서 천장 이제 공사를 했어요. 파주시에서는 계속 이제 제설 작업이란 거 매년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40억이란 비용이 10년이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이 천장에 대한 공사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하남 같으면은 도시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좀 지역적인 규모나 이게 이제 좀 협소하고 저희는 그 전진기지 보관 창고 기지 자체가 10군데 이렇게 파주시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데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포톨 그 보수 차량입니다. 알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이어갈 텐데요. 본부장님의 좀 솔직한 대답을 원하겠습니다. 현재 포톨 보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죠? 2015년서부터 18년까지 한 5건 정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로 아닌가요? 자이로에서 4건, 또 네. 56호선에서 1건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도로보수원 4인이 2에서 3주간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파주시에서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 차량을 삽니다. 이 차량. 이게 캐나다산의 장비죠. R1000. 요거를 2019년 1월에 추경을 해서 2월에 통과를 합니다. 해서 2019년 11월에 들어와요. 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비 과연 5억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장비입니까?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현장에서의 인사사고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판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억도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잘못된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어떤 금액적 이상의 어떤 그런 것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 이 장비의 그 매뉴얼하고 설명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일로 이제 받았죠. 네. 150페이지가 정도 되는 설명서를 받아고 제가 정독을 쭉 했어요. 여기 장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의 인당 1인당 가치를 15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15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사람의 가치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5억을 들여서 차를 샀어요. 그런데 사용했습니까?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해서 5억을 추경까지 해서 샀는데요. 이거 사용했습니까? 3년 동안? 제출하지도 못했지만 근무 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초 2019년도 11월 중에 이제 구입이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 작동 기법이나 이런 그 숙련도를 일단 그 당시에 그 운전을 하는 담당자가 한 몇 개월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초기에 몇 번 뭐 월 2, 3회는 뭐 했다 그러는데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 구매를 했을 당시에 예. 업체에서 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명회를 갔다 오신 분이 있다거나 현장 업체를 예.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체에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요 공사 포토를 시연하는 요까지 과정까지 다 보신 거죠? 네, 봤습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그 누가 보셨습니까? 당시에 이제 담당 과장하고 뭐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어떤 걸 보셨어요? 어떤 작업하는 거요? 포토월 네. 그 기계 작동하고 이렇게 메우고 뭐 이렇게 다지고 하는 거를 롤링까지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모델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파주에 있습니까? 지금 그 관련 팀에 운전원이 한 명이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중간에 따로 갔다가 지난 7월 4일자로 이쪽 부서로 다시 인사 발령돼서 왔는데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제가 와서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가동했던 사람 지금 현재 부서에는 배치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여기 19년 11월에 장비가 들어왔으면 2020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아마 그냥 그 보관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째 서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거 장비가 디젤 차량입니다. 요거 시동 걸립니까 지금? 걸립니다. 시동 걸립니까? 네. 시동 걸리죠? 그러면 이 장비를 1년에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로 의원님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설명서 제가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 설명서에 보면 이 장비가 아주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척하는 장비, 아스콘을 붓는 장비, 롤러도 해야 되고요. 이거 매일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게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매일 유지 보수해야 항목이요. 이거 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죠. 유지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본부장님. 네. 이거 유지 보수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체크. 네. 지금 보시면 운행 일지도 없고 정비 이력도 없고 보수했던 이력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력이 있냐면 장비 샀던 이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드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첨부한 거에 네. 출장 작업일지는 일부 있어요. 2020년 8월 12일 네. 뭐 이렇게 세 장을 확인했고요. 네, 2020년에 두 그 건 있었고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단지 뭐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장비 구입 목적에 사용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그 당초의 구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당장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보여지고요. 작업자를 이렇게 뭐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량에서 내부에서 보고 그 포털 공간을 보고 세척을 해야 되고 에어를 불어야 되고 아스콘을 부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교육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2달 정도는 해야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비가 지금 2년째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인재를 채용한다거나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앞에 근무했던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비가 지금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5억 원이 넘게 들어간 장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2개월이 걸리든 전문 그 관리 인력을 좀 만들어서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현장 지금 저희가 6명의 지금 현장 기동 수리반이 있어요. 기동반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하자보수 보증서입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보증기간 요거 스마트 에어 챔버죠. 요 캐나다산 장비 합병한 업체입니다. 구입처죠. 보험을 2,525만 2,500원에 가입을 합니다. 5년 동안 보험료가 연 차량의 1%입니다. 505만 원이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상 보증 기간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보험을 잘못 설계해서 가입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1년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3년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3년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년입니다. 5년. 하자 보수 보증서에 5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이 2,500만 원이 제가 계산했을 땐 차량의 1% 500만 원씩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요거 한 500만 원 더 지출한 거 아닙니까? (1년은) 무상, (4년은) 유상일 텐데요. 보험 이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당장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왜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그 강태규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요거 추경 올리셨을 때도 담당자셨고 보험도 직접적으로 해서 차량 구입할 때 같이 계산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도로관리과장 학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험 관련해서는 챙기지 못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1년 하고 나머지는 3년을 더 1년 하는 거를 3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할 걸 1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3년을 해달라 해서 3년 한 거로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아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계약 조건이 네. 하나도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1년에 4년 플러스냐 라고 묻는 건데요. 요거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 5억 5천만 원이죠. 5억에서 부가세 10%에서 5억 5천만 원 추경해서 지출했습니다. 보험료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총 이 차량 지출하는데 5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처음에 해당 차량에 구입할 당시에 제가 담당자를 한번 만났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당초 구입 시부터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었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 지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혹시 실무자들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떤 담당자를 의원이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무자는 지금 사퇴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구를 퇴직했어요. 만났는지는 그러니까 이 실무자 그때 한 실무자가 지금 퇴직해서 현재 파주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누구를 만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 당시에 하고 전체를 기한하고 했던 실무자는 그 당시에 송효성이라는 주무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실무자는 현재 퇴직을 해서 현재 파주시에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났다고 예. 하니까 말씀하시는 아니 저는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분이 아니고 같은 과에 계신 분. 예.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장비 혹시 매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사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가동을 해봤던 운영을 해봤던 직원이 배치돼 있고 또 뭐 그 기술적인 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켜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매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장비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최고 고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그냥 무방치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감가상각의 이유가 훨씬 클 것 같거든요. 작동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사람도 못 구하고 장비 상태 체크도 안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토토를 막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냥 회피성에 대한 발언으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거 자료를 모으고 현장에 가보고 분석을 하고 정비 이력과 각종 이력을 다 체크를 했을 때 전혀 이거를 파주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한 본부장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사용을 하실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술 습득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현장 투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현장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적인 시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의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걸 앞으로 의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요청을 했어요. 네. 의장의 전결을 받아서 파주시장의 결재를 받았죠. 그래서 도로관리과로 갔어요. 서류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질문 하지 말아달라. 이거 자료 왜 요청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을까요? 글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위원님께서 왜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민간인이 제3자가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또 의회까지 찾아와서 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유추해서까지도 말씀드릴 수는 아니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본부장님의 저는 솔직한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솔직한 제 예. 본부장으로서의 그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요. 이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엄청난 전화. 이거 행정감사에 질의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알천에. 제가 봤을 때 예. 이거는 포토를 막기 위해서 산 장비가 아니에요. 파주시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5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장비를 샀다고 하면 당연히 어딘가에 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포토를 막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이 장비를 필요로 해서 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산 겁니다. 특정 누가. 이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도 사실 제가 뭐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 들은 거고 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구입 경위, 운행 기록 일지 부재, 정비 이력 최종 후 2년 동안 한 번도 이력한 적이 없었고 정비를 안 했고요. 네. 2년 동안 그대로 서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 15가지의 기본 점검조차 되지 않았고 뭐 각종 오일류 교체 등 만약 부속류의 점검조차 없었어요. 현 이 장비 상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가 없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추후 계획도 없는 상태. 또한 본 의원에게 회유와 압박과 그 다음에 외압을 받은 상황. 이것만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면밀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런 의교심이 해소가 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다면 뭐 저희도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의회 권고나 주문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감사나 뭐 이런 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본부장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본부장님이 직접 요청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저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의회 우리 뭐 도시산업위원 차원이든 해서
주문 사항으로 결론을 내주시거나 이렇게 저희가 일하는데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파주시청에 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감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요구하는 거는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본부장으로서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심리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든 의회 차원에서 주문 사항이든 권고 사항으로 요구를 하시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위원님이 각별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립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은 제가 꼭 안 하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본부장님 직접 감사를 좀 요청해 주십시오. 그 부담을 자꾸 주시는 말씀이신데 뭐 어느 실명을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제가 아무리 그 현장에 있는 실무 본부장이지만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지 못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책임을 물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본부장님 리더시잖아요.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좋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쁜 리더는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배가 되겠죠. 책임과 의무, 책무도 당연히 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타고난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는 또 있습니다. 이어갈까요? 네,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아니 많지 않으시면은 네, 그럼 질의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장에 한번 갔을 때 본부장님의 그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네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원롱면에 위치한 이 위치가 파주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순환센터가 있는 이곳은 균형 발전의 축에 정가운데 있어서 파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 중단과 신규 부지로의 이전 등 재검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지금 저기 설명 질의 답변서에도 있겠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악취라든지 도시 미관,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주제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환경 기초시설 전반적인 그런 어떤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과연 그 자리에서 타당한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면밀하게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도 저희가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지하가 아니고 일부만 지하로 쓰고 일부는 지상으로 노출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혹시 턴키 방식으로 하려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통키 방식이라는 게 설계와 시공을 같이 네.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지금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이게 지금 특수 공법입니다. 사실상 이게 신공법이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기타 공사보다는 이 통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합리적이다고 이제 저희가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 기초 시설들이 통합해서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파주 지역내에도 흩어져 있는 뭐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 뭐 재활용 관련한 그런 시설들, 대형 폐기물 시설 등 요것을 한꺼번에 4개를 다 모아서 요거 현대화 타운으로 한번 만드는 것도 혹시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 하남에 가면 유니온 파크라고 해서 그쪽에 뭐 하수 처리, 폐수, 그 뭐 폐기물, 뭐 소각장 등 해서 모든 게 다 지하화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비용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합리적이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 환경 기초 시설은 이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그런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기 어떤 효율성보다는 주민의 수용성을 더 고려하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 환경순환센터하고 2개를 같이 이렇게 네네. 그 한 곳에 놔두면 어떤 효과가 혹시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로 해보면 뭐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거든요. 네, 지금 다우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이제 저거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전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의제가 필요하다고 8월 10일에 시정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시에서 탄소 중립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제가 통합 컨트롤을 좀 주문을 그 당시 했었어요. 네네.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죠. 혹시 거기에 뭐 진전 사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최종 보고에도 지금 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참석한 결과 기후에너지과가 이제 같이 기후에너지과가 이제는 신설되는 거로 저희가 최종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의견이 확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게 누락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요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어떤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자체 행정국에 좀 문의하셔갖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2018년 대비했을 때 2031년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뭐 882천 톤, 뭐 중기로 봤을 때 837천 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배럴로 치면 7,200배럴 정도 됩니다. 2022년도 기준 했을 때. 근데 이것이 이제 31년 돼도 쭉 줄어들어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파주에서 산업에너지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가 혹시 어디입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규모가 예. 지금 뭐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기, 수도 등 거기에 저희 파주시에서 쓰는 양만큼의 거기서 지금 수요가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에다가도 뭔가 이제 대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네. 그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이쪽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대응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있으시면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가 기후 대응 기금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간 600억씩 2024년까지 1,20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광역 지자체 단위의 기금인 만큼 도내 시군들의 참여가 관건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관련해서 파주시는 참여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순에 경기도에서 탄소 중립 관련 그 선언식 관련해서 이제 그 기금 등등 해서 그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님을 모시고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 참여를 했고요. 저희 시도 기금하고 이제 그런 어떤 조직에 같이 합류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시청에 올라와 있는 이거 입법 예고안을 봤어요. 파주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제 35조를 보게 되면요. 네네. 시장은 법 제69조 사항에 따라 파주시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설치를 하실 건가요?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게 상징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각 그 분야별로 별도의 그런 어떤 뭐 자원 순환 분야, 또 뭐 도로 분야, 뭐 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상징적인 조례를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또 사용처도 있지만 또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진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 기준이죠. 31개 시군구 탄소 배출량 순입니다. 파주가 상위 몇 등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네. 상위로 봤을 때는 네. 그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이죠. 상위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25에서 26등을 하고 있어요. 상위로 봤을 때는 5, 6등이죠. 네. 이거 지금 뭐 과천이나 뭐 구리 뭐 이런 쪽을 보면 성남이나 이런 쪽을 보면 저희보다 현저히 배럴수가 많이 떨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주시에서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시군구 중에 상위 몇 등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네. 혹시 기준이 있으십니까? 현재 뭐 그거 종합적인 계획을 좀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지만요. 저희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저는 산업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불리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탄소를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 도리어 늘어나는 지금 추세입니다. 사실상. 다만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 자구책으로 뭐 도로라든지 도로 부분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뭐 에너지의 절감, 뭐 또 자연 순환의 그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맞습니다. 뭐 민선 8개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의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파주시에서 좀 선도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